잘 지내고 계시죠? 문학과 삶 그리고 채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백꽃 오차시 절정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쉬어갑니다. 할 엘로드 데이비드 오스본이 지은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책에서는 잠자기 전에 기분 좋은 아침을 계획하라고 조언합니다. 보통 아침에 처음으로 떠올리는 생각은 잠들기 직전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행복한 내일의 삶을 꿈꾸는 것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절정 내용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발단에서는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나를 괴롭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초반에 오늘도 막 쪼이었다라고 해서 현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였고요. 전개에서는 나흘 전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나가 거절하면서 이제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작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었고요. 위기에서는 나는 우리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서 점순네 수탉과 싸움을 시켰지만 결국 실패하는 내용이 나왔고, 위기의 마지막 문장에 오늘 아침에야 정신이 든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절정 부분은 현재 시제로 넘어온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절정 부분 본문 확인합니다. 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고추장을 먹이다가 닭이 너무 괴로워하고 하다 보니까 힘도 없어지고 뻗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회 속에 넣어뒀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정신이 든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끝이 났고요. 절정에서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넘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정 부분이 이제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지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지금 이럴 때 쓸 수 있는 한자성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진퇴양난이란 표현 쓸 수 있는데요.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를 드러내는데, 닭이 걱정이 돼서 잡아다가 회 속에 넣어놨는데 점순이가 또 꺼내갈 것 같으니까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지키고 싶지만 그렇다고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를 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련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벙둥 나무를 쥐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소나무 삭정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삭정이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말라 죽은 가지. 가끔 이제 봄에 새싹 나올 때도 보면 새싹이 나오는 가지가 있고, 여름이 되어도 이제 새싹이 없는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싹이 없는 가지는 말라 죽은 가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고년의 목쟁이란 표현이 드러나는데요. 목쟁이는 목덜미를 이루고 있는 표현, 목정강이를 좀 낮잡아서 목쟁이라고 했는데 비속어를 통해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고년의 목쟁이라고 해서 과장스러운 비속어 사용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해악적이다 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태가 좋지 않았던 닭이 걱정되어서 산에서 일찍 내려오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점순이가 나의 닭을 꺼내다가 닭싸움을 붙일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지반 집게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들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렸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개실이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지금 점순이는 천연덕스럽게 호두기를 불고 있고 나는 화가 나고 있고 태도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거지반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집 절반 가까이 갔을 때 호두기 소리를 듣고 딱 멈추는데요. 호두기 그런 봄철에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이렇게 비틀어서 뽑은 껍질이나 밀집, 토막 따위로 만든 풀피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피리를 이제 점순이가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는 노란 동백꽃이 소복하니 깔려 있습니다. 여기 동백꽃은 생강나무 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이제 봄임을 알 수 있고요. 낭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보록하니 그러면 식물이나 털 따위가 좀 빽빽하고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소보록하니라고 하고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 라고 해서 나는 점순이가 내 약을 올리기 위해서 닭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 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지금 내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였는데요. 천연술의 의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시치미를 뚝 떼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티 하는 태도를 천연술의라고 하고 지금 내가 눈물이 날 지경이란 얘기는 거의 죽다 살아난 우리 집 닭을 또 꺼내가지고 닭싸움을 시켜놓고 천연덕스럽게 호두기 부는 점순이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다시 닭싸움을 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허둥지둥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켜놓고 그 앞에서 호두기를 부는 이유는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잖아요. 약을 올리기 위해서도 되고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점순이가 일부러 내가 내려오는 그 길목에서 닭싸움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차이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히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지금 가차이 그러면 가까이의 방언이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빈사지경 그러면 거의 죽게 된 처지나 형편을 말합니다. 우리 수탉이 거의 죽게 되는데 점순이는 그 앞에서 호두기만 불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라고 해서 점순이에 대한 화가 이렇게 극에 달하고 있는 것 드러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점순이는 태도가 아주 태연하다는 것 드러나고 있습니다. 걱실걱실하다라고 그러면 걱실걱실이는 성질이 너그러워서 말과 행동을 시원스럽게 하는 행동인데 한때는 나도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여우새끼 같다 눈깔이 라고 해서 전에는 점순이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움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넘어갔다.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툭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훅 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큰 사건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데요. 내가 점순이의 닭을 때려 죽이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순이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멍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는데 단매 그럼 단 한 번에 때린 매를 말합니다. 홉뜨다 그러면 눈알을 위로 굴리고 눈시울을 위로 치뜨는 것을 홉뜨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지금 점순이가 화가 나서 누구 집 닭인데 지금 때려 죽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누집 닭인데 라는 말 때문에 내가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름이잖아요. 점순의 집이. 그 집 닭을 죽였으니 우리 집이 이제 땅도 떨어지고 하진 않을까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닭싸움을 시킨 점순이를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닭을 때려 죽인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절정입니다. 여기까지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에는 절정 부분을 조금 더 뒤로 봤습니다. 서로 조금 다르게 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른 자신의 닭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수탉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구성의 특징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발단에서는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나를 괴롭히는 내용이 드러나서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현재 시제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전기에서는 나흘 전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한 나의 모습, 그리고 점순이가 계속해서 자기 집 닭과 나의 집 닭을 싸움을 붙이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고요. 위기에서도 역시 닭싸움 중에 제가 우리 집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서 점순네 수탉과 싸움을 시켰지만 실패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감자 사건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게 이제 전개와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정 부분에서는 절정에 이른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제, 오늘로 돌아와서 현재 이야기로 발단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닭싸움을 매개로 해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결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